중이온 가속기 사업이라고 들어갔지? 들어봤지? 응. 대전에 있는 그거 말하는 거지? 기억나지? 단군 이래 최대 과학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대대적인 홍보가 있었지 그때. 사업비도 어마하게 들지 않았나? 맞아. 그 대한민국 100년 먹거리라면서 사업비만 1조 5천억 원이 들어갔어. 그런데 이 중이온 가속기 사업 현재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어? 그때 이명박 대통령 공약이었던 것도 기억을 해. 근데 그때가 벌써 2008, 9년이니까 10년이 훌쩍 넘었잖아. 뭐 결과물이 있겠지 뭐래도.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이거 어찌 보면은 빈 깡통이 될지도 모른대. 말도 안 돼. 국가 사업이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시작한 건데? 오늘은 이 국민들만 몰랐던 이 중이온 가속기 사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줄게. 이것 좀 읽어볼래? 은하도시를 꿈꾸며 꿈이 모여 세상을 바꿉니다. 우주의 시초와 시간의 본질을 규명하려는 꿈도 있고 우리의 삶과 환경을 개선하려는 꿈도 있습니다. 이 꿈은 우리도 세계 최고의 연구 환경을 만들어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연구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꿈은 누구나 창의적인 생각이 샘솟는 환경에서 하고 싶은 연구를 할 수 있는 곳을 건설하는 꿈입니다. 이 꿈이 바로 은하도시입니다. 굉장히 거창하네. 이게 뭐야? 이 글이 중요한 가습기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거거든. 2005년에 기초과학연구회 소속 교수들하고 예술, 인문학 분야 교수들이 헝컹크에라는 모임을 만들었어. 그 후에 2006년 은하도시 포럼이라는 사단법인을 만들었지. 그런데 그 모임은 순수한 모임일 뿐이지 돈도 없고 힘도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혹시 권력자와 손을 잡았나? 맞아. 그 은하도시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돈 이상의 어떤 힘이 필요했던 거지. 그럼 그 당시 정치 환경은 어땠을까? 당시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그 세종시에다가 행정수도를 만들겠다 이러면서 뭐 수도 이전을 추진했었고, 그리고 당시에 이제 대선을 준비했던 이명박 서울시장은 수도권의 그 반발 여론 때문에 그 수도 이전에 반대를 했었지. 그때 기억나? 기억나지? 서울시장이었으면 당연히 수도 이전을 반대했겠지. 맞아. 이 일로 그 이명박 후보는 이 충청권 표 때문에 고심이 많았을 거야. 그런데 이 후보는 그 나중에 지식경제부 제2차관까지 지낸 박영준으로부터 은하도시를 주관하는 민동필 교수를 소개받게 돼. 마침 충청권 표가 절실했던 이 후보는 이게 표가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한 거야. 왜냐면은 이 후보는 2006년 그 서울시장 시절에 우리의 과학 비즈니스 벨트와 비슷한 그 일본 치쿠바로 출장 갔을 때 이게 굉장하다 이걸 알게 됐거든. 시작이 그렇게 된 거구나. 그건 그렇고 은하도시라는 사업이 왜 과학 비즈니스 벨트로 바뀌게 된 거야? 그게 바로 순수한 기초과학과 정치가 만났다는 지점인 거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미지가 경제 대통령이었잖아. 경기가 불황이었던 그 당시에는 대통령의 이미지에 맞게 과학에 비즈니스가 붙은 거야. 근데 사실 보기에는 좀 그럴싸해 보이지만은 이게 잘못된 결합이 될 수가 있었어. 기초과학이라는 것이 영리와는 상관없이 시장성과는 상관없이 묵묵히 자기 연구를 하는 그런 거를 떠올리게 되는데, 이 영리와 관련돼서 기초과학이 묶인다면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기초과학의 본래 모습은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 사업은 순수한 과학적 목적이라기보다는 정치가 과학을 명분 삼은 측면이 좀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2007년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TF팀이 만들어졌고,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하고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가 참여한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지원단이 출범을 해. 그리고 2011년 국회에서 특별법까지 통과돼서 이 사업 본격적으로 추진됐지. 원래 계획은 총사업비 1조 4천억 원 예산으로 대전 신동지구에 기초과학연구원 본원, 그리고 본원에 속한 50여 개의 연구단과 중이온 가속기 연구단을 한 곳에 두고 이 가속기, 그리고 그 가속기를 이용한 연구를 함께 하도록 하는 거였어. 이 시너지를 최대화하고자 그런 목적이었지. 그런데 이게 두 개로 쪼개지게 됐네. 근데 왜 이게 갑자기 쪼개지게 된 거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돈 때문이지. 그 1조 4,314억 원은 이 장치 구축비, 시설 건설비, 부지 매입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신동지구에 건립하기로 했었거든. 그런데 이제 부지 매입비는 정부하고 대전시에서 부담하기로 했는데 대전시에서 돈이 없었다네. 그러니까 어떻게? 기초과학연구원, 엑스포과학공원으로 오게 된 거야. 뭐야, 원래 내용이랑 다르잖아. 요즘은 수세권, 역세권에서 좋은 곳에 뭉쳐 있으면 뭐 시너지 효과도 발휘하고 그런 거잖아.
그런데 이것이 나뉘어져가지고 분리됐다면 좋지 않은 거네. 효율성도 떨어질 것이고. 당연하지. 그래서 시작부터 좀 삐걱거렸던 거야. 근데 중이온 가습기가 뭐야? 간단하게 말하면은 이 새로운 원자를 만들어내는 거야. 원자 번호 1번이 뭐지? 그 정도는 알지, 수소잖아. 그럼 원자 번호 32번은? 나 문과야. 이과도 모르는 건데 32번은 게르마늄. 맞아. 이거는 독일에서 알아냈다고 해서 게르마늄이라고 이름이 붙은 거야. 이런 원자 번호는 더 있어. 87번 프란슘은 프랑스에서 만들어낸 프랑스. 그 원자고. 그렇지. 95번 아메리슘은 미국에서 만들었어. 그리고 97번 버클륨은 UC 버클리에서 만들었고 113번 리혼륨은 일본에서 만든 거야. 이렇게 국가와 지역의 이름으로 이 원자는 영원히 남는 거지. 그럼 우리가 이걸로 원자를 찾으면 코리아, 뉴, 코리아늄 정도 되겠네 그럼. 그렇지. 코리슘, 코리늄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당시 정치권에서는 이 노벨상까지 타자 이러면서 이걸 대대적으로 좀 홍보했었어. 그럼 새로운 원자를 발견하면 뭐가 좋을까? 중이온 가속기가 성공하려면 말이지, 인공위성에 사용되는 첨단 특수 소재 개발도 가능하고 이 우주 탄생 비밀을 단초도 알아낼 수도 있어. 그리고 실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신소재도 개발할 수 있고, 또 친환경 전기차를 위한 고용량 전지 개발도 가능해지지. 그것뿐만 아니라 차세대 방사선 치료법도 개발해서 암세포를 선별적으로 골라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난치병 치료에도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대. 이 잠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무궁무진하게 많은 거야. 대단하다. 정말 새로운 미래네. 그러니까 좋은 건 알겠는데 새로운 원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드는 거야 이거? 입자를 빠르게 벽에 충돌시켜서 새로운 입자를 만들어내는 거지. 그러려면은 입자를 이렇게 빠르게 보내는 장치가 필요한 거잖아. 가속기. 그렇지. 그리고 또 입자를 충돌시킬 벽이 필요한 거고, 또 이렇게 새로운 알아낸 입자를 뽑아내는 시설도 필요하겠지. 이게 바로 중이온 가속기고, 이걸 총괄하는 사업이 중이온 가속기 건설 구축 사업인 거야. 새로운 원소를 얻는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가벼운 이온을 가속시켜서 무거운 원소 표적에 충돌시키는 아이솔 방식과 무거운 이온을 가속시켜가지고 가벼운 원소 표적에 충돌시키는 IF 방식이 있어. 우리나라의 중이온 가속기는 아이솔 방식으로 발견한 원소를 다시 한번 IF 방식으로 가속시키기 때문에 더 희귀한 원소를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이 점이 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큰 이유였지. 다른 중이온 가속기들과의 차이점이기도 해. 그래서 한국형 중이온 가속기를 라온이라고 불러. 지금 말한 대로 보면 또 쉽게 잘 될 것 같은데 그럼 만들면 되겠네 이제 뭐. 그런데 그게 아직 첫 실험도 시작을 못했어. 자, 첫 출발은 2005년 은하도시단장인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가 주축으로 돼서 시작을 했어.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힘으로 시작한 것이 2011년이었지. 그때는 2017년까지 끝내기로 했는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았어. 그리고 다시 2년 연장해서 2019년까지 하기로 했는데 또 완성이 안 됐고 지금 2021년까지 온 거야. 2021년이면 올해 우리도 코리아늄을 볼 수 있다는 거네. 이게 이렇게 들어보니까 뉴스에 본 또 기억이 나는데 이게 좋은 뉴스는 아니었어. 뭔가 자꾸 연기된다는 그런 뉴스를 본 것 같아. 맞아. 지난 2011년 기사거든. 이거 한번 읽어볼래? 제목이 1조 5천억 그리고도 감감무소식. 중이온 가속기 돈 먹는 하마 전락. 노벨상의 산실을 만들겠다며 정부가 2011년부터 총 1조 5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중이온 가속기의 완공이 또다시 연기됐다. 지난해 7월 점검단이 꾸려졌다. 6개월이 지난 10일 중이온 가속기 구축 사업 점검단은 핵심 부품의 성능이 확보되지 못했다라며 올해 가속기 완공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런데 말이야, 우리나라가 중이온 가속기 핵심 부품에 대한 개발 경험이 없었거든? 그래서 과학계에선 이거 이미 예상했던 일이 터졌다. 이런 반응이었대. 아, 나 정말 약속 안 지키고 계약 안 지키는 거 정말 싫어. 하물며 국민을 상대로. 그럼 언제까지 연계된다는 거야 그래서? 기사 계속 한번 읽어볼래? 그럴까? 중이온 가속기 구축 사업 점검단이 최근 해결책으로 제시한 방법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기술이 확보된 장치를 먼저 구축하고 기술 인력이 필요한 장치는 나중에 연구 개발하자는 것이다. 두 번째는 2025년까지 사업 기간을 4년 더 연장을 해서 전체 장비를 한 번에 구축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 약 1,400억 원가량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게 된다. 어떤 경우든 사업 기간과 예산이 추가 투입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게 뭐야? 이거 처음부터 문제 있었던 거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이 기사만 봐도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데 11년부터 2021년까지 그리고 2025년이면 15년이야. 사실 참 어이없는 일이기도 하지. 나도 내가 하는 일은 어느 정도 견적이 나오거든. 그래서 이 중요한 가속기 구축 사업장 구성이 제대로 갖춰졌는가, 제대로 맞게 갖춰졌는가 그게 좀 궁금해갖고 내가 그 멤버 구성을 한번 살펴봤어. 그런데 핵 물리학이나 이론 물리학을 전공한 연구원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가속기 물리학이나 핵심 장치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이 아니라 이론 전공자와 실험 전공자 위주로 이 사업단이 구성됐던 거지. 그러니까 이 말은 중국집을 짓는데 짜장면 탕수육을 만드는 요리사가 집 짓겠다고 하는 거랑 똑같잖아.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아주 정확한 예야. 이 정도 상황이면 이제 실패를 우려했다거나 어떤 경고의 목소리가 나왔을 수도 있는데 그런 목소리나 우려의 목소리는 없었나? 왜 없었겠어. 2014년부터 이제 꾸준히 이거 부실 덩어리다, 누더기 된 은하도시, 정치 들러리, 기초과학의 미래는 캄캄하다, 통째로 난국이다, 이런 주장들 제기됐었고, 심지어 2019년 중연가속기 국제자문위원회에 참석했다는 위원은 이 자문위원들 중 상당수가 한국형 중연가속기의 2021년 완공이 어려울 거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말하기까지 했어. 그리고 이 가속기를 연구한 교수는 지금이라도 냉정하게 평가해서 일정을 조율해야 된다, 이런 지적도 했어. 그리고 사업단 내부에서도 이대로는 안 된다면서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문제점을 좀 공개하고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했었지.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 제기됐던 문제들은 나중에 대부분 사실로 드러나. 그러니까 말 들어보면 바로잡을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던 거야. 내부에서 어떠한 이상 징후도 감지됐고 분명히 경고의 목소리가 있는데 그게 잘 반영이 안 된 거지. 그런데 이게 세금이 들어가는 일이니까 우리가 더 주의를 기울여서 잘 지켜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매우 안타까운 것 같아. 뭐 우리 대전 시민인 우리들도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거지. 근데 지금까지 어느 정도 시설이 만들어진 거야? 현재까지 상황 한번 볼까? 초전도 선형가속기 1은 털을 탔다가 다시 묻었고, 초전도 선형가속기 2는 건물은 지었는데 안에 아무것도 없대. 그리고 초전도 선형가속기 3은 장치 부속품만 갖다 놓은 상태이고, 이 중요가속기 사업단 부사업단장 말로는 올해 말까지 아이솔과 초전도 선형가속기 3은 완성을 시키고 IF는 내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래. 그러니까 몇 차례 연기를 거쳐가지고 2021년까지 3개의 초전도 가속기하고 IF, 아이솔 이 모든 걸 완성하겠다고 한 그 중요한 가속기 사업단의 말은 사실상 거짓말이 되어버린 것이지. 그리고 일각에서는 올해 완성하겠다고 한 그 초전도 선형 가속기 3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이게 좀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하기가 어려울 거란 그런 전망도 많아. 좀 허무하다. 이쯤 되면 책임 소재가 있어야지. 정부에서는 어떤 책임이 있는지, 대전시에서는 어떤 책임이 있는지, 혹은 지역 정치권에서는 어떤 책임이 있는지 그거 한번 짚고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광팔기 바빴지. 뭐 대전시가 과학수도라고 하면서 광을 팔더니 이게 막상 문제가 되니까 이 대전시는 이게 과기부 사업이라 우리는 힘이 없다 이러면서 한 발 빼고 있고, 또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도 너무 형식적으로만 대하고 있어서 참 답답한 노릇이지. 그런데 아까 설명한 이 한국형 중요한 가속기 나온만의 특징 기억나지? 이 아이솔 방식으로 발견한 원소를 다시 한번 IF 방식으로 때리는, 그래가지고 새로운 원소를 발견해내겠다. 그러려면은 이 초전도 천연 가속기 2번으로 재가속을 해야 되거든. 근데 아까 말했듯이 2번 가속기는 개발이 안 됐고, 그러니까 지금 또 사업단 계획에서 빠져 있어 이게. 그러니까 한국만의 독창적이라고 자랑했던 1조 5천억 원짜리 라운은 현재까지만 놓고 보면 우리 대전이 아닌 더 먼 은하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우리의 무관심 속에서 제대로 점검하지 못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 이 일에 관해 책임질 사람은 분명히 밝혀야지. 물론 기초과학 분야 있지. 여기는 성과도 중요하지만은 과학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실패할 자유를 줘야 되거든. 그래야만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연구가 가능해지니까.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엄청난 혈세가 투입된 사업이 10년 넘도록 그 실체조차 나오지 않는다는 거는 분명 문제가 있어 보여. 이 사업이 어떻게 결론 나는지 우리 휘슬에서 끝까지 지켜볼 거야.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땠어? 나는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지금 같은 방식으로 이 사업단이 계속 운영된다면 돈과 시간을 더 준다고 해도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
이렇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사업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기초과학의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런 결과를 기초과학자들을 막 비난하거나 실패해서는 안 된다거나 이런 쪽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면 안 되잖아. 다만 그 실패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자세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무엇이 잘못됐는지, 왜 잘못됐는지,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면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것인지 실패로부터 좀 배우려는 자세가 좀 부족했던 것 같고,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르다고 하니까 지금이라도 정보를 공개하고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이제부터라도 실패해서 뭔가 좀 많은 걸 배워서 더 나아졌으면 좋겠어. 과학은 과학자가 해야 되는 거고 정치와 행정은 이 과학을 뒷받침하는 일을 해야 그런 역할을 해야겠지. 이 정치가 과학을 이용해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동시에 이 실패할 자유가 보장된 만큼 이 과학자는 그 실패에 대한 그 자유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실패가 성공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연구 과정 그리고 데이터는 반드시 투명하게 공개돼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에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사업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응원 그리고 필요한 경우 좀 매서운 감시의 눈초리도 함께 보내야 될 것 같아. 잘 들었어. 잘 들었어.